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요새 반도체 쪽에 변동성이 되게 심한 것 같은데, 네, 시황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반도체 빨로 좀 조정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주도주가 SOXX하고 디램 ETF 요 두 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요 봤을 때 SOXX ETF인데요. 지금 이제 2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ETF로 봤을 때는 이제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램 ETF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빠졌어요. 오늘도 많이 빠지면서 이제 한 35%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상당히 깊게 그리고 빠르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미국의 네. ADR 형태로 상장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로 변동성이 엄청 커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네.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SK가 ADR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그것과 한국에 있는 본주 간에 이제 가격의 괴리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수급의 이동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그 레버리지 주식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몸통이 작고 꼬리와 같은데 이제 그것으로 인한 큰 변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제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걱정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조심스럽게 이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지금 거의 이제 38%, 40%가량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한 무릎 정도까지 온 거는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비트코인, 생각보다 좀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반도체는 되게 출렁임이 심한데, 비트코인 시황은 어떤가요?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이제 그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리티법 같은 경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또한, 미국 증시나 뭐 이런 나스닥이나 S&P 500을 봤을 때 지금 거의 조정 없이 S&P 500은 이제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뭔가 반전의 그런 흐름, 하락장의 그런 흐름을 벗어나서 뭐 가격의 박스권을 벗어나서 다시 여기서부터 상승할 거냐? 그 부분은 아직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타이밍에 반도체도 많이 떨어졌고, 비트코인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디 쪽에 좀 힘을 좀 실어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만약에 물량이 거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만약에 두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전제하에 아무래도 상단은 비트코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그 비트코인 투자가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좀 생소하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그런 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소함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은 반도체 쪽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워낙 이제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저는 단기에 조금 이런 노이즈 아니면 수급의 꼬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둘 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느낌으로 매수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음,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 되겠네요, 여러모로. 네, 지금 그러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음. 좋고, 뭐 디램이든 뭐 SOXX 같은 반도체 ETF도 조금씩 조금씩 매수해 가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 그 변동성의 끝판왕이 SK 하이닉스인 것 같은데, SK 네. 하이닉스 뭐 그쪽으로 모아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SK 하이닉스 만약에
내일은 좀 쉬는 날이잖아요. 저희 네. 장이. 근데 월요일에 한 번 더 좀 하락이 크게 나오면은 SK하이닉스를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50% 정도? 45에서 50% 정도 하락을 하면 진짜 많이 하락한 것 같거든요. 실적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실적을 한번 봐보면은 지금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요. 지금 SK하이닉스의 포워드 PER이 5입니다. 5. 그리고 PEG가 0.11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이크론도 조정을 받아가지고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를 보면은 11.60이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기술력은 앞서고 또한 ADL 상장도 했고 그리고 퍼도 이렇게 낮은 거를 볼 때 그리고 또한 볼 때 우선 주가가 저는 최소 2배 이상 갈 수 있는 그 이제 폭이 생긴 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함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 CEO에 의하면 4분기 실적이 여전히 좋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님의 발언에 의하면은 뭐 2030년까지도 그 공급 초과 이런 거 없다. 수요가 넘친다. 이제 이런 말들을 봤을 때 그 최소 2배지 앞으로 더 폭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디램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의외로 마이크론이 PEG가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낫네요. 성장률이 더 높은가 봐요, 마이크론이. 그 마이크론도 그 한 일주일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의 반도체 투자로 2,5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꾸 이렇게 짓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장은 우려를 해서요. 이게 공급 초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너무 크다라는 거라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CEO나 또 기업 차원에서 임직원들이 그 사이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고, 왜냐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공급 초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공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지금 이제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마이크론도 굉장히 실적이 좋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중국의 메모리 기업 있잖아요. 창신 메모리. 그쪽 맞습니다. 상장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자금 조달을 꽤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한 14조 네, 조달한다고 하는데, 네. 그게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큰 조정을 갖고 온 하나의 메이저 이슈 같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창신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커명을 CXMT라고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7월 24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상하이에서 상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중국 지도인데요. 여기 허페이시 여기에 이제 그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팹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엄청난 그 자금 조달을 통한 이 이제 메모리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드램 시장에 우선 지금 현재 명확한 4위 업체이고요. 이제 마이크론을 따라잡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웨이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35만 장을 목표로 이 공장을 미친 듯이 짓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제 업계 3위인 마이크론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이제 많은 시설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금 조달로 인해서 이제 7월 24일, 27일에 IPO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IPO 처음에 그 공모가액이요 2배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관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격으로 공모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PER이 무려 300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을 때 마이크론이 한 11,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4위 기업인데 물론 이제 공장 다 신설하고 이러면 마이크론 물량을 따라잡는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기술력의 차이에선 또 한 2, 3년의 기술력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술 격차가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찾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그러면 얘네가 진짜 자금 조달 이렇게 성공해서 따라잡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시설을 많이 늘리면은 공급초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주가를 폭락시킨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게 시기상조가 아니냐 싶은 부분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CXMT가 마이크론을 잡고 더 나아가서 좀 시장에 조금 이렇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가격 조정인 부분은 분할로 오히려 접근을 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CXMT 같은 경우는 범용 메모리 시장 위주로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HBM 시작은 거기는 그 초미세 공정이 좀 필요해서 아무래도 EUV 장비가 없어서 중국은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옹달님 말씀하신 대로 공장을 이제 지어서 생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지금 급격하게 마이크론을 넘어서거나 하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 디램 주식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던데, 그러면 디램을 지금 모아가도 좋은 시기일까요? 네, 그래서 ETF로요? 디램 ETF 같은 경우는 모아가도 저는 좋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몇 퍼센트를 담아갈까 그거를 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볼 때 디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그 SOXX ETF나 SMH가 1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디램 ETF가 2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군이 지금 주목을 받고 앞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1군인 애들보다는 조금 적게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이란하고 분쟁이 또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 요즘에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요즘에는 뭐 계속 뭐 주고받고 계속 갈등하고 이런 상황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제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멘트를 막 날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뉴스로만 파악을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이란 내부 쪽에서는 그 혁명 수비대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성향, 그러니까 조금 더 호전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죠. 그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나오는 뉴스상으로는요. 뭐 또 내일 어떻게 그 뉴스가 뒤집어질진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아직은 첨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평화 무드로 가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원래 당초에는 이제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11월이었나요? 그러면 이제 한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전쟁을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트럼프의 목적이 어떤 데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면전 이런 걸로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음. 그렇지만 또 이란에서 얻을 건 얻어야 되고 또 전쟁을 하면서 막대한 또 돈을 쏟아 부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7월 뭐 8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슈를 막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선거가 11월인데 뭐 그때 한 달 전이나 뭐 그 적절한 시기에 뭔가 봉합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또 뭐 전쟁을 한다 해도 그 직전에는 조금 평화 무드를 조성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 증시도 사실 뭐 지금부터 올리면은 이게 S&P 500이나 나스닥을 보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부담이니까 만약에 좀 긍정 회로를 돌린다고 하면 지금 오히려 빼놓고요, 가격을. 그 다음에 선거 전에 조금 올리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런 전쟁 이슈로 인해서 좀 이렇게 주가가 눌리거나 하면 그때는 조금 과감하게 매수 찬스로 삼아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조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모든 눈이 반도체로만 거의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반도체만 집중하게 되는데 반도체 ETF로 접근을 하면은 저는 아무리 많이 빠져도 50% 정도면은 진짜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30%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담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0% 전후로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만약에 내가 반도체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조금 매수를 하는 거 나빠 보이지 않고 디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35%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OXX 주도주 ETF였죠. 그것도 지금 20%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물가에 관심이 다들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번 주에 발표가 다 있었잖아요. CPI, PPI 다 발표가 있었는데, 기대치보다 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이 그 비트코인에게도 굉장히 호재로 다가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워시 연준 의장이 좀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가 인플레에 있어서 그 인공지능 투자로 인한 인플레와 진짜 순수한 뭐 소비로 인한 인플레를 좀 구분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런 취지의.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 수치가 우선 잡히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 수치가 다소 높다고 해도 거기에는 이제 막대한 그 데이터 센터 AI에 대한 투자로 인한 인플레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플레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수그러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정말로 막 조 단위로 막 수천억 달러 규모로 이제 집행이 되고 될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모든 원자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 뭐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내. 근데 이제 두 번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내년에 좀 들어서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금리는 한 번 정도 인상되는 거는 큰 이슈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워낙 지금 S&P 500에 있는 기업들도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이제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조정은 받고 있지만 앞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한 번 정도 오르는 거는 그것보다 더 크게 오르는 실적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직 그게 숫자로 딱 찍힌 게 아니니까 기대감만 있는 거니까 조금 주목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 반도체랑 그 SOXX나 디램 ETF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지 않나 조금씩 접근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이렇게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짓고 막 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 뭐 60년대, 70년대 고속도로 까는 느낌하고 저는 좀 비슷하게 네. 느껴지거든요. 웅달님은 네네네네. 그런 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인터넷 혁명이든, 뭐 전기 혁명이든, 뭐 자동차 혁명이든, 고속도로 혁명이든, 기차 혁명이든, 뭐 운송수단의 그런 혁명에 있어서 그 인프라를 지금 놓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시작일 수도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여기서도 뭐 두 배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인프라가 깔리고, 실제로 그거를 서비스하는 기업들, 빅테크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AI 에이전트의 시대로 조금 시간은 걸릴 거지만 거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를 결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 됐든 그러한 것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